1980년대 중반 삼저 호황에 올라탄 골디락스, 2000년대 초반 IT 붐. 악재도 이겨내는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는 이 같은 과거의 역대급 불장을 연상케 합니다. 6,000피와 3,000스닥이 먼 미래가 아닐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코스피 상승 랠리는 오늘도 이어져 5,200선에 다가섰습니다.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1.8%, SK하이닉스는 5% 넘게 올랐습니다. 장 마감 후 SK하이닉스는 매출 97조, 영업이익 47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랠리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있었지만 엄포 후 물러서는 스타일을 빗댄 용어인 트럼프 타코에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우리 증시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하며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뒤늦게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4% 상승한 1133선에 마감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3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달러당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등으로 달러화 가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만큼 환율은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주식시장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는 물론 뭐 여러 다른 상황들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떤 것들, 어떤 법안들이 제일 주요했다고 혹시 보십니까? 작년 한 9월, 10월까지는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AI 랠리와 관련된 반도체 실적이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추동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회복되고 정책 기대감이 바닥을 깔지 않았으면 똑같은 실적에 똑같은 대외 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그쵸. 그 곡선을 그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단추를 그 대선 이전부터 우리가 이걸 상법 개정을 해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18년째 박스에 갇혀 있는 이 코스피에 다시 그런 희망을 불어넣고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시장 개혁을 하겠다. 이걸 이제 화두로 꺼내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선 직후에 그 약속을 지켰고 어려움 속에서도 비판 속에서도 이사 충실 의무 확대라고 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2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이런 것도 10몇 년째 맨날 말만 나오다가 안 되던 건데 그것도 과감하게 2차 상법 개정을 했고 또 작년 말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민주당 정부에서는 통상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주식시장의 저배당을 개선하는 이런 세제 인센티브 정책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거를 보면서 진짜 이재명 정부는 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진심이구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다르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닥은 좀 못 갔지 않아요? 코스피 간 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막 지금 5천까지 갔는데 코스닥은 800에서 여전히 1000 정도밖에 못 왔으니까 이제 코스닥 좀 갈래나요? 제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코스닥이 많이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는 지금 아직도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실제 자산이나 수익, 기업들이 내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아직도 가격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PBR이 신흥국만큼도 아직 못 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6일 겁니다. 지금 코스피의 PBR이 저평가 상태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를 개선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코스닥 시장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내고 있는 수익, 실적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상태입니다. 누나 그러지 말라고 댓글 올라. 네. PER이 100이 왔는데 넘잖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허가 100이 넘는다고요? 네. 일부 기업들 아니요, 코스닥이요. 전체가 지금 평균 내보면 100이 넘어요? 네. 아, 그렇게 비싸요? 근데 그건 왜 그런 좀비 기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대평가되고 이래서 제가 그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니까 그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의 ETF 투자가 늘어나면서 네. 맞아요. 지금 이제 150에 들어가 있는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일제히 올랐는데 네. 이게 레버리지 투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네.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고 맞습니다. 네. 이게 코스피의 상승하고 코스닥의 상승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아. 저평가된 것이 이제 그 제대로 된 평가로 올라가는 것과 이제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고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 이제 이것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과제 자체가 좀 다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코스닥과 관련해서는 그 지난주 청와대 오찬에서도 대통령과 나눈 말씀은 네. 이거를 예컨대 뭐 지수를 얼마까지 올려보자 이런 취지에서의 의논이라기보다는 코스닥의 과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아, 정리 좀 이런 한다. 이런 것들을 예컨대 정리하거나 솎아내는 문제는 사실 이게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다 주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상장 폐지되면 그 주주들 피해는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주주들 피해를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부실 기업들을 어떻게 정리하거나 개선할 건지,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도 원래는 코스닥 상장사였는데 이제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이전 코스피로 상장을 가. 해요. 코스피로. 네. 근데 좋은 기업들이 계속 이전 상장을 해버리니까 코스닥에는 그런 덜 좋은 실적이 기업들이 좋고 전망이 좋고 한 남아있다. 기업들이 오래 남아있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거냐라는 네. 의논을 나눈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은 성격이 다른 시장이어야 되는데 마치 1급 시장, 2급 시장처럼 네. 이게 나눠져 있어갖고 네. 그 코스닥에서 잘 나가면 코스피 가고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앞으로 더 많이 가지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고민의 방향성은 지금 좋은 기업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부실한 기업들이 계속 남아서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들까라는 문제 의식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좀 그런 지점을 잘 고려하셔서 레버리지 투자나 이런 좀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코스닥에서 진짜 좀 문제 있는 회사들은 분명 있잖아요. 네, 재무적으로나 뭐 하여튼 도저히 이건 뭐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장돼 있는 거, 이런 회사들은 당장 상폐를 시키면 조금 그 주주들도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화도 많이 나실 테니 네. 뭐 패자부활 리그든 뭐 이렇게 따로 좀 빼놓고 한 1, 2년 정도 유예해 놓고 여기서는 대신 이제 위험성을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 와서 뭐 거래를 하든 할 테니까 네. 이렇게 좀 빼서 따로 관리를 좀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 방안들을 네. 해외의 경험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아. 연구를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 입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코스닥이 건강해야 뭐 개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가서 거래 많이 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건강해야 사실은 벤처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에 상장해서 이런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제는 있지만 금요일과 뭐 이번 주 초에 이렇게 보이는 뭐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좀 걱정된다. 전체가 선별 없이, 좋은 기업에 대한 선별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걱정도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정상적인 가치로 간다면 이게 선진국 수준이다 아니면 꼭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 디스카운트만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이 지금 적정선 혹은 뭐 목표선 정도로 보세요? 저는 숫자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네. 5천 얘기하고 나서 너무 몇 달 동안 쫄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숫자를 제시하고 싶지 않지만 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막 이래저래 자료를 받아서 네.
그 분석도 해보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더니 네. 그 작년 10월 이후에 쭉 오르는 과정에서 33개 기업이 아주 많이 주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상장 기업이 800 몇십 개 아마 될 텐데 네. 그 중에서 약간 반도체, 로봇, 방산, 조선 이렇게 몇 개 업종의 33개 대형주들이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면서 밑에를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 말인즉슨 그 나머지 한 뭐 800여 개 네. 또는 800개 좀 안 되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저평가를 회복하는 네. 디스카운트를 정상화시키는 예. 과정에 아직 제대로 돌입하지 네, 않은 안 거예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 올라가. 네. 전반적인 특정 업종의 특정한 국면 이런 그 슈퍼 사이클이라거나 특정한 국면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 말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3월 달에 결산주총도 있고 할 텐데 뭐 배당도 아마 제가 기대하건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네. 화답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배당도 늘어나고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네. 아주 PBR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들도 좀 PBR이 올라올까요? 개선되고 하면서 네. 이제 이런 나머지 다수의 기업들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건강성, 개선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만은 아직 그냥 가겠네요. 뭐 그렇게 유도 신문에 제가 넘어가진 않을 거고요. 네. 8천만 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네. 할 일이 많고 그 네. 개선이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 작년에 여러 법을 통과시켰지만 상법 개정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헌법과 같은 규정을 행위 규범을 만든 거잖아요. 이사들이 주주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 주주들한테 피해를 미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행위 규범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체질 개선이 시작되진 않은 거예요. 행위 규범은 만들어졌지만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행태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 거죠. 뒤통수 치는 이런 일들이 뭐 예전에 일어나던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기업들은 제재를 받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실제로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올해부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X에 올린 글입니다.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품 정리를 강조했는데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이 기사는 오늘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를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코스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실기업 퇴출 방침도 나왔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등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신상품 도입을 말하며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소매치기에 빗대 엄단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